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 상무부 당근과 채찍작전, 화웨이 미 제품 구입 임시면허 90일 연장, 화웨이 계열사 46곳 추가 제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미 상무부 당근과 채찍작전, 화웨이 미 제품 구입 임시면허 90일 연장, 화웨이 계열사 46곳 추가 제재가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장기전에 돌입한 미중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화웨이에 임시면허 90일 연장을 해줬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가 일부 품목에 한해 미국 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임시 일반 면허를 90일 연장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화웨이에 물건이 안 팔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임시면허 연장해서 지금 중국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잘 진행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그냥 보내주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것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중국이 굴복하기 전에는 미국은 쉽게 끝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일본에게 그 안 팔리는 물품에 대해서 판매하려고 지금 판촉 중인 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오래 갈 거다. 중국이 없어도 중국이 안 사줘도 다른 나라에 강매를 만약 할 거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고 화웨이가 임시면허 90일 연장의 의의를 한번 보면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장은 화웨이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내 일부 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업들이 스스로 물러날 시간을 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웨이의 임시면허 90일 연장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5월달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엔타이어 리스트에 화웨이를 올렸거든요. 그때 자국 기업의 수출을 제한을 했는데 이때 팔로가 막힌 퀄컴,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의 자국 기업의 타격이 예상이 되자 화웨이에 90일짜리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해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거든요. 이 허용할 때 만료일이 9월 18일.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8월 20일 날 8월 18일인데 8월 20일 날 이게 연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일짜리가 추가로 임시 일반 면허는 오는 11월 19일까지 지금 유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시 면허에 대해서 90일 연장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화웨이의 반응은 시큰둥한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연장을 하면서 미국에서 화웨이 46개 자회사를 추가로 블랙리스트를 올렸거든요. 미 상무부는 이날 거래 제한 기업 목록에 화웨이 46개 자회사를 추가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46개 자회사 블랙리스트 추가 목적을 미국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로스 장관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업을 더 많이 추가를 하면 화웨이가 제재를 피해 다니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회사를 통해서 물건을 샀다가 그것을 다시 본 회사로 보내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추가에 대한 화웨이의 반응은 이 같은 결정은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국가 안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가 제재는 반대. 즉 화웨이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미국이 기술 분야에서 리더십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화웨이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가 제재를 받는 기업이 100개로 이제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번 추가로 화웨이 계열사 100여 곳이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추가된 자회사 중 R&D 센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R&D 센터가 지금 11곳 이상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의하면 이번에 새롭게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 계열사 중 최소 11곳이 핵심 R&D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R&D 시설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올렸을까요? 중국의 최대 기술 업체인 화웨이의 성장 동력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첨단 산업 육성 정책 중국 제조 2025를 앞세운 기술 굴기를 지금 미국에서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R&D 센터의 블랙리스트의 의의를 보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미중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 그러냐면 R&D 센터는 단기적으로 조금만 제재를 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물건을 만드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데 어떤 기간, 한 기간 뚝 떨어져서 이게 제재를 가해버리면 그 생산,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곳이잖아요. R&D 센터가. 이 준비를 하는 기간이 늘어져 버려요. 늘어지면 그 다음에 물건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것은 쉽게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주요 R&D 센터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징 인스튜트라는 데가 있는데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라우터 테스트 센터고요. 그리고 청두 리서치 센터. 이건 리서치를 하는 센터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밀란 인스튜트. 이것은 화웨이의 첫 해외 R&D 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국 통합 포토닉스 연구센터. 여기서 포토닉스라는 것은 빛을 사용해서 전달 정보를 다루는 연구를 하는 센터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 특히 중요한 4개 R&D 센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의를 보면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설까지도 제재 대상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미국에서 연구센터 지금 철수했잖아요. 연구센터 철수했는데 그것도 만약 있었으면 제재 대상에 걸렸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미리 선수를 쳤는데 미국에만 제재를 가할 줄 알았더니 이제 다른 영국에도 이탈리아에도 이렇게 제재를 걸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화웨이가 얼마나 R&D에 투자를 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9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화웨이는 전체 직원의 45%가 R&D 관련 인력입니다. 2018년도 연구 개발 예산이 약 1015억 유안, 한국 돈으로 17조 2700억 원이 1년 연구 개발 예산이에요. 매출의 14.1%를 연구 개발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죠. 그리고 10년간 화웨이가 R&D에 쏟아부은 자금이 약 82조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매년 이 폭이 증가하는데 2018년도 이제 2019년도 두들겨 맞았으니까 이제부터 맞기 시작하고 2020년도 내년 총선까지 그게 말까지 갈 거예요. 말까지 가면 한 1년 반 그 정도 두들겨 맞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물론 R&D에 쏟아부는 자금은 없어지지만 그만큼 화웨이도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로 화웨이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화웨이가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연장이 되든 안 되든 화웨이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놨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화웨이의 내부 분위기를 보면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죠. 그 이유로는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화웨이의 스마트폰 통신 장비 사업에 대한 위협의 장기화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 분위기가 이제 점점 더 높아져 가고 또 중국 자체로도 지금 내년 총선까지 이게 밀어가겠다. 이란과 동조를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러시아도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주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이 타격을 받는데 우려가 크다. 그러면 만약 5월달부터 시작한 화웨이 제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화웨이 내부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올해 6천만 대가량의 스마트폰을 더 판매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웨이 현재 위치를 한번 보겠는데 지난 몇 년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승승장구를 했죠. 그러면서 2위인 애플을 제치고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2강 업체로 지금 부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화웨이가 이번에 미국의 화웨이 규제로 잃은 것이 있어요. 구글, 인텔, 퀄컴 등 주요 IT 기업들과의 거래가 중단이 됐죠. 이러면서 유럽 등 주력 시장에서 타격을 받았어요. 물론 남아메리카 공화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 특히 1대1로 투자했던 나라들, 그리고 뭐 지금 중남미 이 나라들이 지금 좌경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지금 힘이 여전하다. 그러나 그리고 물론 러시아에도 힘이 여전하다. 지금 이번에 5G 장비도 거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전하다. 그리고 지금 일본도 화웨이 제품을 다시 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가장 큰 시장이었던 유럽 시장에서 몰락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몰락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갑니다. 지난 2분기에는 유럽에서 이례적으로 16%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1위 삼성전자와는 지금 상반된 모습이고 삼성전자는 이번에 화웨이의 제재에 대해서 쭉 올라갔어요. 상승 곡선, 이렇게 올라간 곡선에서 화웨이만 수직 강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런정페이 회장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부 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이다. 영어로 말하면 live or die moment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위기감을 그들에게 전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이니 너희들이 조심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분위기가 확 바뀐 화웨이가 되는 거죠. 온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 사건과 정리 해고 가능성을 내비쳤고, 그리고 반대로 우수 직원에게는 보상을 강화해서 조직에 활력을 더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모습으로 지금 갔는데 이게 전형적인 자본주의 입장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전에는 이게 화웨이가 자본주의 입장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약간의 공산주의 그런 입장으로 움직였는데 이제 자본주의를 채택을 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새로운 OS 시스템, 홍몽 OS, 일명 영문으로는 하모니 OS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OS를 대체하는 하모니 OS를 적용 확대했지만 단기간에 생태계의 확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모든 전문가들이 새 OS가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구동성으로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많은 업체들이 독자 모바일 OS를 개발을 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바다도 그리고 다른 OS 2개나 만들었는데 다 실패했죠. 이런 실패한 것을 보면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다. 물론 중국의 다른 업체들 뭐 샤오미나 오포나 비보나 이런 데서 같이 써주면 모르는데 이게 같이 써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물론 중국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같이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OS 넣고 이 OS 넣고 따로따로 만들어서 넣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또 화웨이가 또 어떤 반응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의 관심도 얻지 못할 것이며 화웨이의 비즈니스를 제재하려는 시도들은 미국이 기술적인 리더십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대한 생각을 미국이 화웨이 제재에 대한 생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재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이게 굉장한 걸림돌이 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화웨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미국은
화웨이 제재를 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상이 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통신 시스템을 미국 내 또는 전 세계 네트워크 내부에 두는 것은 막대한 위협이 되고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이 배경에는 백도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백도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영상 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런정페이 회장이 AP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화웨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가난한 중국인들이 희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 딸이 더 고통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국의 가난한 인민들의 희생보다 딸의 고통을 택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런정페이 회장의 딸이 멍한조우잖아요. 멍한조우가 지금 캐나다에서 잡혀서 구금 상태예요. 이 구금 상태가 오래 갈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화웨이가 아니면 화웨이 때문에 중국에 협상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싶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으름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말해 드릴게요. 이렇게 런정페이 회장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제재 해제를 기다리지 않는다. 오히려 제재가 도움이 된다. 미국의 그 누구도 화웨이 명단 배제를 위해서 나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에 오르면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사업을 정리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주요 사업 상품들의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거는 정답입니다.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에 오르면서 물론 가장 안 되는 부분부터 지금 쳐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슬림화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정답. 그래서 제재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면 거꾸로 미국에게 기회를 주겠다. 자신감 있는 말이죠. 그리고 화웨이가 독자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번성하는 반면 화웨이의 부품을 파는 미국 기업들이 제재 때문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품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 번영하기 위해 우리 생산 역량을 줄이고 미국산 부품을 사겠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전부 다 부품을 만들 수 없어요. 모든 부품을 전부 다 만들 수 있으면 그걸 물론 전부 다 만들 수는 있겠죠. 전부 다 만들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요. 회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진다라는 것은 역동성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모든 부품을 만들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화웨이 현황을 보면 아사히 신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 제재 여파로 지난 6월 화웨이 매출액이 예상치보다 약 2R이 밑돌며 지난해 수준에 그쳤다. 말 그대로 작년 수준에 그쳤고 올해 예상치의 80%밖에 매출이 달성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자회사를 추가로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리면서 화웨이의 공경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라고 이 신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그 미국이 잽을 계속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화웨이가 두들겨 맞고 있죠. 그리고 당근을 조금 주고 있어요. 살아갈 만큼만. 이 당근을 주면서 우리가 제재를 풀어줄 테니 중국 너희여 협상에 다가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중국도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은 잘 진행되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 제조 2025를 두들겨 패기 위해서 제일 선두주자인 화웨이를 지금 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의 제재는 트럼프의 재선이 안 되길 바라는 중국의 입장과 지금 미국의 그 경쟁 구도 보면 이 민주당의 내 후보보다 지금 당선될 확률이 트럼프가 작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선거 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니까 승자 독식 원칙이거든요. 어떤 주에서 어떤 승자가 나오면 그 선거인단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리는 승자 독식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저번에 힐러리에게 이겼잖아요. 트럼프가 전체 선거에서
선거에서는 졌지만 선거 인단수에서 이겨서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트럼프의 재선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쉽게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된다,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이 아주 혼돈의 시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게 다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기를 바라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번에 FTA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FTA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FTA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일본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 특히 환율 문제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들을 생각하면서, 일본의 입장으로 보면 이런 협상 기간을 점점 더 길게 해서 트럼프가 재선이 될 때까지, 재선이 되는 그 시점 볼 때까지 이걸 미루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할 거고, 이란도 마찬가지일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렇게 장기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더 좋은 분석과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